2019년 시행 57급 민간 경력자, 그다음에 이제 경호 공무원 공채 시험 피셋 자료 해석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보고서 유형이고요. 이제 자주 이제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전형적인, 근데 이제 보고서 유형 중에서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조그마한 뭐 팁이랄 것까지 팁일 수도 있고 팁이 아닐 수도 있는데, 키워드, 즉 여기 보고서에서 묻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어진 자료에서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제 문장,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얘는 추가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는요, 13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 입법안 발의랑 처리 법안 수들을 나타내 있고, 각 조를 보면 이제 반영률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자, 해당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거는 뭐 이제 폐기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입법 분석한 결과 뭐 16,72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볼 수 있고요. 월 평균, 월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구하냐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48개월이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국회의원 수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원 수가 있는 것을 가야 됩니다. 리을이 되겠고요. 상임위, 자, 상임위란 키워드 여기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바로 볼 것도 없이 체크를 해주고요. 법안 소위, 법안 반영률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청원 건수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청원 건수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정답은요,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니은까지 친절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있었다면 봐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답이 아닌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봅니다. 다음 그림과 표는요, 주요 10개국, 즉 10개의 나라의 인간개발지수, 시민지식 평균 점수를 나타냈고, 밑에 표에는 그 각 국가별 주요 지표가 나와 있다고 하고요.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딱 봐도 첫 번째 그 도표를 그 그래프를 보면 A, B, C, D가 나와 있고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100% 표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인지 그거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기억 보도록 할게요. A국 인터넷 사용률은 60% 미만. 자, A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X축, Y축, 즉 가로축, 세로축은요, 인간개발지수, 시민지식 평균지수를 점수를 의미하니까 여기서 그 둘에 해당하는 이제 자료가 있을 겁니다. 100%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X축 요거를 이용해서 보는 건데,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70과 75 사이에 있는 건 딱 하나의 국가밖에 없거든요. 왜? 이 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의 점입니다. 10개의 점은 10개의 국가고, 여기 있는 이 테두리 내의 국가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70, 75 사이에 있는 거를 찾으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되겠네요. 따라서 인터넷 사용률은 52%니까 60% 미만이 확인됩니다. 자, B국, C국 비교하고 있죠. 그럼 BC를 당연히 찾아야겠죠. C는 80에 가까운 7 몇 후반대, 얘는 75에 가까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멕시코가 B가 될 것이고, 불가리아가 794니까 C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C가 되고요, 멕시코가 B가 됩니다. 얘네들 뭘 물었죠?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물어봤죠. 누가 더 높습니까? 3.5, 5.2. 멕시코가 높습니다. 따라서 B국은 C국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습니다. 디귿. D국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하위 3개국 중 하나다. 자, D 보면 얘 90에서 약간 넘죠. 대한민국이네요. 자, 대한민국의 최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8%인데 하위 3개국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4, 49, 47. 대한민국은 하위 3개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얘보다 더 작은 투표율을 가진 불가리아 때문에 안됩니다. 자,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시민지식 평균 점수도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시민지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여기 있는 친구죠. 여기 이제 X축을 보면 95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95에 해당하는 노르웨이가 해당이 될 건데, 자, 노르웨이의 1인당 GDP는 64,451달러입니다. 여기서 노르웨이보다 큰 1인당 GDP를 보이는 국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전형적인 표차트 변환형 유형입니다. 주어진 자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화재 발생 건수, 인명피해자 수, 구조활동 건수 딱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6개년, 그 다음에 평균치가 나와 있고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화재 발생 건수를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눈 제대로 달려있는지 시각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좀 헷갈리면 이렇게 뭐 손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뭔가 막 쪽팔리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외로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실전에서는 또 실수가 없던 실수, 안 하던 실수도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전의 무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접근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말이죠. 자, 2번 봅니다. 인명피해자 수 편차의 절대값 뭐지? 평균에서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인데 각각 뺀 거에 대해 이제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양으로 보자는 거죠. 자, 72, 34, 30, 43, 26, 47 맞나 봅니다. 여기서 잘못됐구나. 26이 아니고 126. 네. 47, 57, 30, 34 맞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사실 이런 것들 이제 그 실전에서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가량인데 14년도부터 나오겠죠. 왜? 12년도 자료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봅니다.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건데 89 빼주지 말고 100을 빼주세요. 그럼 뭡니까? 편하잖아요. 27, 6, 3, 5. 근데 내가 몇을 더 빼줬지? 11을 더 빼줬으니까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암산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27, 6, 4,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자,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100을 빼주세요. 그럼 뭡니까? 5만 950건인가요? 또 얼마 더 빼줬죠? 11. 그래서 50961 확인했죠. 자, 얘도 봅니다. 얘는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 28736 확인했고요. 자, 이 친구 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50만을 일단 빼줄게요. 50만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 1092111 되고, 사실 47만 9천 어쩌고저쩌고 빼주는데 50만을 빼줬어. 따라서 여기다 이제 더 빼준 걸 좀 더 해주자 이 말이죠. 2만 214 맞나요? 네, 이렇게 하면 맞으니까. 그럼 12만 9,425 정확하죠? 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지금 이렇게 바로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빠르면은 그렇게 해도 되고, 사실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친구도 61만을 여기다 빼줍니다. 그럼 얼마죠? 편하잖아. 45485. 근데 내가 얼마를 더 빼줬지? 여기서 그 차이만 보면 되잖아. 889. 근데 그럼 889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4, 7, 3, 46374. 잠깐만, 46374야? 46274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봅니다.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피해자 수 비율. 자, 요거 대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1000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점 3개를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럼 43.2가 되겠죠. 43,202. 얘는 의미 없으니까 43으로 보고, 의미 없다고 한 이유는 0.2가 큰 차이는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뭐 5.2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얘가 정답이고, 이거 지금 딱 봐도 50을 넘잖아요. 근데 이제 5.2, 5.2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고 넘어가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당연히 시험장에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분석을 알고 기출을 풀어볼 때는 그런 자세보다는 이게 왜 5.2, 5.5, 4.8, 4.4로 이렇게 자료로 표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요 1000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 단위가 100건이라면 얘가 아까 43.2였죠. 얘가 이번에는 432가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2를 432로 나누면 5점 몇이 나와요. 정확하게. 소점 이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기된 거니까. 자, 그런 의미를 좀 착안을 해보자 이거죠. 4번이고 5번은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제 화재 발생 건수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12년 17년 이거 다 빼와서 앞에 세 자리만 좀 끄는 겁니다. 왜 세 자리를 끊으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많이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피셋을 잘하는 사람도 지금도 예전에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잘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료 해석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이 생겼다 할까요? 근데 이 감은 뭐 강사나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체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개개인의 몫입니다. 자, 어쨌든 23이 감소해. 그럼 이제 5% 해주면은 한 21 정도 되지. 1.5 남잖아. 뭐 대략 한 4는 안 되니까 한 5.3 정도 되겠지. 5.3에서 5.4 정확하게 파악을 가능하고 얘는 3%가 되냐 안 되냐를 초점을 두면 됩니다. 10이죠. 409에 11을 죽었다 깨어나도 3%가 안 되니까 이게 타당하다 볼 수 있죠. 왜? 하지만 3%에 가깝긴 하지. 왜? 얘가 400이 아니니까. 400일 때 12가 3%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는 23이죠. 얘 이거 5 곱해봅니다. 21이죠. 그럼 여기 5에 곱한 게 무슨 뜻이야? 얘가 5%에 해당하는 수치잖아. 근데 이제 가볍게 생각해 보자고. 21이 5%에 해당하는 수치면 2.1은 뭐가 되겠어? 0.5%가 되죠. 둘이 더하면 5.5%잖아. 정확하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뭐야? 444, 434. 10 감소했죠. 2 하면 2% 하면 얼마야? 8.88. 자, 몇이 남아? 0.12가 남죠. 이게 대충 하면 4, 3, 10이니까 2.3 확인할 수 있죠. 얘도 2%를 착안하십시다. 2%를 착안하십시다. 얘는 착안하시면 되는데 자 8이죠. 434분의 8 죽었다 깨어나도 2%가 안 돼. 왜? 2%가 8.68이거든. 근데 어쨌든 2%에 가깝잖아. 1.8이 타당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갑니다. 또 질문할 것 같아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연도별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고요. 기억봅니다. 비수도권 매년 상승. 자, 안타깝게도 바로 12년에서 14년 넘어갈 때부터 감소합니다. 볼 필요 없어요. 자,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연도를 물었어요. 자, 그럼 비수도권 체크를 합니다. 여기다 좀 체크를 할게요. 높은 거. 맞네요. 자, 디귿 봅니다.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 차이가 가장 큰 연도는 동일하다. 자, 조심하실 게 이제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큰 게 아니라 차이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커 보이는데 148. 일단 체크해놓고. 아, 얘가 더 크구나. 180이네요. 자, 그러면 수도권은 2018년 전년 대비 집가 변동률 차이가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비수도권은 다 같이 볼 필요 있을까? 아니요. 얘는 18년도만 보면 됩니다. 자, 33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네. 얘만 보면 됩니다. 근데 바로 위에 보면 얘 지금 100 차이 나잖아. 나머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디귿 선지에서는 지금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봅니다. 각국의 성별 학업 성취도 평균 점수가 남녀별로 나와 있고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고 표는요. 몇 개 국가예요 이게? 10개 국가. 10개 국가의 이제 학업 성취도 평균 점수랑 그 점수대별 이제 누적 비율. 당연히 누적 비율이 나오겠죠. 점수대가 존재하니까. 자,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좀 언급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 등급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1번 봅니다. 각국 남학생, 여학생 평균 점수 차이는 18년이 98년보다 크다. 자, 18년은 1점 차이고 98년은 27점인데 이거 반대로 한 거 아닌가요? 얘가 가장 작고 크다. 문제 없었습니다. 1번 틀렸고. 자, 각국의 평균 점수는 2018년이 14년보다 크다. 둘이 더해가지고 2 나누고 둘이 더해가지고 2 나누는데 얘가 더 크네? 그럼 이거 2번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이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 주어진 자료 어디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수의 그 비가 1대1이란 조건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인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얘의 정확한 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건 구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18년도에 전체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균 점수는요 605와 606 사이에 위치합니다. 마찬가지로 14년은 610점과 616점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비교는 가능해요. 왜? 얘의 하단 천장과 얘의 상단 천장이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최대가 606인데 얘는 빌어먹어도 610입니다. 4점 차이, 14년이 또 높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3번 주요 10개 국가는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자, 수월이 625점 이상이죠. 맨 밑에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부터 보시면요. 자,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이 지금 7에서 10으로 높아지죠. 근데 평균 점수는 감소하죠. 틀렸습니다. 4번
기초 수준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자, 기초 수준 미달은 400점 미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400점 이상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죠. 왜? 400점 이상이니까 당연히 400점 미만도 있겠죠. 얘가 아니면 당연히 400점 미만인 거잖아. 자, 그럼 봅니다. I 국가는요 7%에 해당합니다. 비율을 물었으니까 비교할 수 있죠. 각 국가의 학생 수를 몰라도. 얘가 9%니까 얘가 더 높은데 F가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수 수준 학생 비율을 물었는데 이 중간에 있다고 얘를 바로 구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수능 등급에는 똑같은 건데 설명 굳이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까지는. 여기가 이제 625고 여기가 550점 이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A국을 예로 들면 625점 이상이 54%고 550점 이상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81%란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중간 차이값은 뭔데? 여기에 위치하는 애들이죠. 27%. 이해되시죠? 자, 그게 포인트. 자, 그럼 D국, B국 봅니다. 자, D는요? 33 차이고 B는 30 차이니까 D가 더 크죠. 맞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요. 왜 해가 잠깐만요. 자, 6번. 17년이랑 18년도에 이제 브랜드 가치 평가액을 지금 주었는데요. 뭐냐 봤더니 주요 10개, 10개 자동차 브랜드 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알았고 옳은 걸 고르라는 거 알았고. 자, 브랜드 가치 평가액 순위 한번 봅니다. 제조업계 내 순위, 자동차 업계 내 순위. 뭐야, 가려는데 또 나오네. 잠깐만요. 자, 기업부터 볼게요. 17년 대비 18년에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가 하락한 브랜드는 가치 평가액도 감소하였다. 요거는 뭐 그냥 다 같이 보는 겁니다. 저 제조업계 내에 하락한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결에 숫자가 감소한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요건 순위입니다.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FO, XO, NI만 보면 되겠네. 감소. 얘는 증가인데? 그럼 얘는 뭐 볼 필요 없죠. 틀렸습니다. 증가한 게 있었거든. 자, 17년과 18년 브랜드 가치 평가액이 차이가 그 세 번째로 큰 브랜드는 이제 B라고 했는데, 자, B가 18이죠. 나머지 다 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세 번째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얘가 차이가 3등이라는 거지. 그럼 얘 위에 몇 개밖에 없다? 2개 브랜드. 즉 18 초과하는 게 2개밖에 없다고. 거기에 착안해서 보겠습니다. 얘 30 넘습니다. 얘 20 넘습니다. 얘 20 넘어요. 자, 벌써부터 지금 3개 나왔습니다. 얘 3등 될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디귿리얼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5번이고 17년 대비 18년 전체 제조업계 내 순위 그러니까 모두 상승한 브랜드. 자, 요거는요 좀 빨간색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죠 이번엔. 자, 그럼 나머지 요 5개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두 상승한 게 궁금하니까. 2개네요. AUHY. 저 리얼 봅니다. 자동차 업계 내 순위 상위 7개 브랜드 가치평가의 평균은 18년, 17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면 1, 2, 3, 4, 5, 6, 7 얘만 같으면 좋겠죠. 얘는 아닙니다. 1, 2, 3, 4, 5, 6, 7. 그래서 출제위원이 좀 배려를 해준 것 같네요. 6개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요게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순서가 이 순서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만 보면 된다고. 요렇게 6개랑 7등 누구야? AU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 다음에 XO 요렇게. 자, 이게 이제 다 더해서 나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8년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17년을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18년 기준으로 지금 31 증가했고 18 증가했고 25 증가했고 12 증가했고 마이너스 22 감소했고 4 증가했어요. 4 증가했어요. 근데 다 계산할까요? 아니, 지금 딱 봐도 마이너스 20인데 증가량은 어마어마하죠. 얘를 제하고도 결국엔 뭐다? 17년 대비 가치평가액의 합이 플러스라고. 그럼 플러스면 나누기 7하면 결국 17년보다 커지는 거잖아. 7로 나눌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정답은 그 18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봅니다. 다음표는 19년 5월 A 프랜차이즈 지역별 가맹 점수, 결제 건수, 결제 금액 옳지 않은 거. 자, 서울 나와 있고 6대 광역시 나와 있고 표 두 번째는 이제 가맹점 규모에 따라서 결제 건수랑 결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봅니다. 서울 지역 소규모 가맹점 결제 건수는 13만 7천 건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적어도 문제, 정확하게는 최소 교집합 문제인데 이렇게 볼게요. 서울 지역 소규모 가맹점 결제 건수는 13만 7천 건 이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결제된 14만 2248건에서 중규모, 대규모의 결제 건수 합이 모두 서울에서 결제됐다면 그 뺀 수치는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야겠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42, 248 빼기 자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되죠? 5600에 5750에 5758인가요? 왜 5700이 나와? 무슨 소리야? 4700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이제 빼주는 겁니다. 빼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얘가 어떻게 하냐면 5000 빼주세요. 5000 빼주면 14만 7248이지. 내가 몇을 더 빼줬지? 242. 자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딱 봐도 지금 13만 7천 건 넘죠. 이게 무슨 소리야? A 프랜차이즈에서 중규모, 대규모 결제 건수가 극단적으로 모두 서울에서 결제됐다면 남은 건수는 당연히 서울 지역 이 소규모 결제 건수가 될 텐데 그 값이 지금 벌써 최소 값이 17만 7천 건을 넘어요. 근데 여기서 17만 7천 건 이하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 최소 교집합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뭐 별도로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서울 지역 물어봤으니까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두 개 더했으니까 전체값 이거 빼면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2번 봅니다. 6대 광역시 가맹점 결제 건수 합은 6,000건 이상이다. 봅니다. 3,200, 4,500, 4,800, 5,600, 5,800. 자, 10의 자리 더해 봅니다. 170, 200. 딱 봐도 지금 5,800을 했는데 여기 지금 10의 자리 대충 봐도 200을 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둘이 합이니까 6,000을 넘는다는 걸 우리가 의미하죠. 확인할 수 있죠. 결제 건수 대비 결제 금액을 가맹점으로 비교할 때 가장 작은 거 중규모. 자 소규모 봅니다. 딱 봐도 1.7 정도 되네요. 왜냐면 제외해주면 10일 남잖아. 그럼 14분의 11이죠. 분수의 소수표에 나오면 14분의 1이 7.14%거든요. 그러면 이제 14분의 10은 당연히 71.4가 되고 7.14 더하면 78이니까 대략 1.7에서 1.8 약 1.8이 되겠다. 자 중규모는 한 1.3 정도. 왜 3분의 이거 빼주면 35분의 한 10 정도 되니까 이거 3% 정도 된다고 치니까 얘는 거의 2배에 육박하죠. 따라서 중규모가 가장 작은 게 맞습니다. 가맹점수 대비 결제 금액이 가장 큰 건 대구. 대구 보면 8분의 어디야? 대구가 아니라 광주지 이거는. 8분의 2,400 300을 넘죠. 나머지 지금 6대 광역시에서 서울 포함해서 300을 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5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10% 미만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맹점수에서 서울을 제외한 뭐 6대 광역시 이거 뭐 숫자 그렇게 간단하니까 더하면 뭐 40에 60에 70에 뭐가 돼요? 94 맞죠? 네 94 1463분의 94가 10% 미만인지만 보면 되잖아. 딱 봐도 말하면서 답이 나오네. 왜? 1463은 10%는 136.3인데 94는 당연히 그거보다 작으니까 10% 미만이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90% 이상이겠죠. 좀 빨리 했습니다. 말을 좀 빨리. 래퍼인 줄 알았네. 자 8번 봅니다. 다음 표 그림은 각국의 방송사별 만족도, 질평가 지수, 그 다음에 그림에 나와 있는 시청자 평가 지수가 나와 있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노가다 막노동 문제네요. 일단 지상파 종편으로 4개씩 방송사가 나뉘고 또 이제 시간대가 또 전체와 주시청 시간대로 나뉩니다. 그 또 각각의 만족도 질평가가 나뉘어 있고 그림을 보면 8개 방송사의 전체 시간대는 또 아니고 주시청 시간대의 시청자 평가지수가 나와 있고요. 각 주를 보면 평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단순히 만족도 질평가 더하기 나누기 2인데 봐야 할 게 많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봅니다. 자 기업
각 지상파는요, 전체 주시청 모두 만족도가 질평가보다 높다고 하네요. 자, 전체는 그래도 고맙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요게 문제죠. 자, 일단 얘도 파악 가능하니까 이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시청자 평가 지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A를 봅니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얘인데 지금 20이잖아. 작잖아. 그럼 당연히 7.23보다 커야겠죠. 나중에 혹시 수치가 쓰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수치도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얘 유력이 돼야 됩니다. 7, 2 그대로 놔두고 6을 더했을 때 나누기 2를 해서 3이 맞춰야 되니까. 자, B 봅니다. 얘도 지금 얘는 오히려 적어야 되잖아요. 작아야 되지. 7.23보다. 왜? 평균이 1이니까. 정확하게는 7.01이 됩니다. 왜? 01 더하기 23 하면 24. 나누기 2 하면 12. 맞죠? 자, 얘는 뭐 볼 거 없고 D 봅니다. D는요 64가 돼야 되는데 이거 빼면 7.41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럼 다 각각 만족도 지수 높죠? 주 시청 시간대도 니은 각 중편의 질평가 지수는요 주 시청 시간대가 전체보다 높다. 자, 일단 높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거 다시 구해줘야죠. 어딜 봐야 된다? G를 봐야 된다. G는 곱하기 하면 26이죠. 그럼 뭐야? 06이 부족하네. 자, 그럼 706이죠. 낮고 낮았는데 요거 보는 게 요거 보는 거였죠. 내가 왜 이걸 봤지? 자, 높고요. 7.04, 7.06 아슬아슬하게 높긴 합니다. 높으니까 니은도 맞겠죠. 답이 나와버렸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디귿 리을은 시간 걸려요. 각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자 평가 지수는 전체가 주 시청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막노동이지. 근데 이걸 이제 나누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딱 보는 거죠. 자, 37과 33이고 26과 20이야. 그럼 더해서 나누면 당연히 얘가 크죠. 수치가 크니까. 얘는요 2와 5야. 둘이 더하면 26. 얘는 24니까 근소하게 큽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냐면 7은 같으니까 그냥 생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7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3을 여기다 주면 되지. 7.00이니까. 그럼 얘는 11이지? 얘는 뭡니까? 얘도 주세요. 줄 필요 없죠. 왜? 얘는 11을 줘버리면 얘 공사가 되니까 얘가 어쨌든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마지막 봅니다. 3, 2, 1, 6, 4, 8. 얘는 뭐야? 6, 4네. 얘에서 반례가 나오네. 틀렸습니다. 만족도 지수는요. 주시청이 전체보다 높으면서 자, 그럼 일단 만족도 지수가 높은 거 주시청이 전체보다 높은 것부터 일단 체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얘 왜 안 했지? 얘는 뭐 볼 필요가 없었나 보네. 자, 791이죠. 요 같은 경우는 곱하기 하면 뭐 괜히 또 숫자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만약에 7.91이었으면 평균이 7.91이 안 되겠죠. 얘는 7.91에서 몇이 부족하지? 3이 부족해. 그럼 따라서 여기는 7.9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야? 만족도 얘 높네. 자, 결과적으로 좀 A, C만 탈락하고 나머지 6개를 봐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시청자 평가 지수는 주 시청 시간대가 전체보다 낮은 거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전체보다. 여기서 이제 낮은 거는 보면 되죠. 지금 낮잖아. B. 일단 B 해당돼. 얘는요? 얘 높잖아. 해당 안 돼. 얘는요? 이거 딱 봐도 숫자가 높은데 얘도 해당 안 되지. 9488, 7567 당연히 안 되지 얘도. 1404, 2006 얘도 얘가 높잖아. 안 되지. 낮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가 높으니까. 얘도 지금 높습니다. 따라서 B 하나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1번. 또 잠깐만요. 서서히 열받으려고 하네. 하기사 정오를 향해 간다면 이제 태양이 남중고도에 도달하는 시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9번 봅니다. 다음 표와 그림은 대학 학생 상담 현황이고 옳은 걸 골라라. 자, 표 보면요. 상담자가 지금 교수 상담직원 진로 컨설턴트인데 학년별로 지금 이렇게 상담을 했다라는 거고, 그림 1은 학생 수 1에 3,826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는 전체 상담 건수의 유형별 구성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봅니다. 문제는 읽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잘리죠? 네.
학년별 전체 상담 건수 중에서 상담 직원의 비중이 높은 거. 근데 그게 했더니 1, 2, 3, 4냐?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잖아. 딱 봐도 좀 1학년이 가장 큰 건 알 수 있어요. 왜? 분자가 154로 압도적이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럼 이제 2학년 볼까요? 근데 2, 3학년을 보면 계산을 안 해도 답이 나와요. 자,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3학년이 크잖아. 그럼 1, 3 이렇게 돼야지. 2, 4. 얘는 뭐 분모가 가장 크고 분자가 가장 작으니까. 틀렸습니다. 진로 컨설턴트가 상담한 유형이 모두 진로 상담이고 641건. 상담 직원이 상담한 유형이 모두 그러니까 요 안에만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그랬을 때 교수가 상담한 유형 중 진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교수는 지금 4285건이죠. 자, 생활과 학업 상담 얘네들 구성비는 얼마가 될까요? 진로 상담부터 볼까요? 자, 진로 상담으로 보는 게 맞겠네. 자, 전체는 5340이죠. 그럼 여기에 45%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이거 50%에 해당하는 거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이거죠. 여기서 267을 빼주면 됩니다. 왜? 얘가 50%에 해당하는 수치고 얘가 5%에 해당하는 수치니까. 그럼 빼주면 2403 맞나요? 자, 2403이 총 진로 상담 상담 건수야. 진로 컨설턴트가 641건을 상담했는데 그게 모두 진로 상담이었다면 이거 빼주면 되겠죠. 1800건에서 그러니까 1800건에서 41건을 빼주면 대략 한 1760건 정도 된다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누가 해야 돼? 무조건 교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따져보니 교수는 4285건을 상담했으니까 30% 이상인지 쉽죠? 거의 40%에 육박하는 40%도 넘지 않나요? 그건 30% 이상이죠. 디귿 상담 건수. 야, 요거는 너무 쉬운데요. 상담 건수는요, 여러분 4학년이 가장 많고 4, 1, 2, 3. 네. 최소 한 번이라도 상담받은 학생 수는 4,600명 이하이다. 이거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냥 편하게 한번 봐볼까요? 4,900, 3,900, 500, 200. 그럼 4,600이죠. 당연히 얘네들은 작잖아. 내가 더 더해줬으니까 4,600명 이하가 맞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4,600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뽑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방식대로 하면 4,600이 나오죠. 어림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 리을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출제위원회 배려죠. 어떻게 보면 평균 연봉, 영업이익, 직원 1인당 영업이익, 직원 수 묻겠네. 100%. 그래서 요걸 이제 했는데 매칭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A는 BC의 직원 수가 많다. 요걸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5개 기업이니까. 두 번째도 그래. 세 번째도 뭔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얘도 4개는 맞는데 지금 분명히 3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쳐서 D것보다 작다라고 지금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해당하는 지금 D가 될 수 있는 거는 가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지금 어떤 3개의 기업의 영업이익의 합보다 다 작으니까 얘가 5만이라 해도 얘네 지금 가장 낮은 거 더해도 얘네 지금 7만을 넘는데요. 따라서 가가 기업 D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다시 돌아옵니다. A는 BC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 그럼 여기서 A, B, C, E가 결정이 납니다. 왜? 가가 D니까. 여기서 지금 직원이 가장 큰 게 누구? A. 자, 직원이 어떻게 구해요? 요걸 나누면 됩니다. 왜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숫자죠. 그럼 직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얘를 넘겨야지. 얘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미음은 이렇게 되고 그럼 결국에 뭐예요? 미음이 얘니까 이거 나누기 요거잖아. 자,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34니까 34,000이니까 1000이 약간 안 되겠네. 대략 1000. 얘는 뭐예요? 1000, 얘는 1000은 그냥 넘죠? 딱 봐도 1000 한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1200대 넘게. 얘는 지금 3000이 넘네. 얘는 한 1600. 따라서 라가 가장 크니까 여기가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라가 A니까 답 나왔네요. 왜? D가 될 수가 없지. 가가 D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선지를 좀 이용해 봤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왜냐면 저는 지금 이 한 문제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려고 제 영상을 킨 사람들은 이 문제만 보고 가면 되는데, 그건 그 사람 입장이고 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요 정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음 10번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봤습니다. 이제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가 뭐 요약을 했다고 하는데 17년 세종특별자치 자원봉사 현황, 그래서 요약한 자료고, 자,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합니다. 자, 요건 이제 선지랑 매칭을 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별 회원수 현황. 자, 여기 나와 있네. 자원봉사단체 등록 현황 회원수, 그냥 쓰였다는 거죠. 세종시 인구, 여기 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는데 세종시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그걸 구하려면 당연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가 필요하겠죠. 자, 성별, 연령별 자원봉사자 수 현황. 연령대별, 성별. 자, 연간 1회 이상 활동. 여기 있네. 맞죠? 17년. 연간이란 말 없어도 17년 자원봉사 활동 현황 해놓고 1회 이상이라면 이게 뭐예요? 결국 얘네들을 합치면 연간 1회 이상 활동할 자원봉사자 수는 22,251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도출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연간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 현황의 자료가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연령별 아까 나왔는데 참여자 수. 그러니까 일일 시간대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누적 시간대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실수를 유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쪽이 좀 더 빡센 것 같고, 11번은 오히려 무난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2번 봅니다. 대학 유형별로 국립, 공립, 사립이 있고요. 옳은 걸 골라라. 자, 그래서 교원, 직원, 뭐 학교, 학과, 입학 제적 졸업생이라고 돼 있는데, 자, 기억 일단 봅니다. 학과당 교원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죠. 얘는 볼 필요 없고 얘네 둘만 물었으니까. 자, 공립은 4점, 그럼 8점 한 48에 30이니까 뭐 8.3, 아니 8.8 정도 되네. 얘는 보겠습니다. 얘 5만으로 봐도 여러분 7이 안 돼. 8, 7은 56이잖아. 얘가 크죠. 공립이 많습니다. 자, 전체 대학 입학생 수에서요. 국립대가 요거 20% 이상이냐? 맞죠? 20% 이상이잖아. 얘 죽었다 깨어나도 20%, 78만, 7만 8천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얘 그냥 36만으로 가볍게 봐도 얘 2%가 7만 2천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20% 이상입니다. 실전에서는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선지를 배치 중에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입학생 수 대비 졸업생 수의 비율은 공립이 국립보다 크다. 이거 말하는 건가요? 입학생 수 대비 요거? 여러분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 1923분에 1941은 1을 넘고요. 78,888분에 66,890은요 1보다 작습니다. 공립이 당연히 크죠. 국립보다. 리을 봅니다. 각 대학 유형에서 남성 직원 수가 여성 직원 수, 이거 지금 따지면 되잖아. 굳이 할 필요 있나? 지금 공립에서는 90이라 남성이 적죠.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12번 4번입니다. 11번 12번은 무난했네요. 그러니까 막 미친듯이 쉽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쪽에 조금 약간 좀 까다롭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껴져가지고. 13번 체류 외국인 수랑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각각 합법과 불법으로 이제 나눴어요. 5년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매년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체류 외국인 수의 10% 이상이다. 이것도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요? 이거랑 이렇게 매칭 시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필요 있나요? 얘 10%가 11만 6천, 뭐 안 되고 12만 6천, 딱 봐도 10% 넘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은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니은 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범죄 건수, 이거 말하는 건가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애 그러니까 이제
이 5개년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에 합법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도 가장 증가율도 높았다. 요걸 지금 판단해 달라라는 소리인데 증했지만 뭐 약해. 딱 봐도 많이 증가했어. 그럼 18년이 가장 크고. 자, 그러면 18년을 보겠습니다. 근데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눈에 띄게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해놨네. 지금 얘 지금 몇 증가했죠, 여러분? 6,600 정도 증가했을까요? 자세히 계산할 필요 없죠. 왜? 얘보다 당연히 큰 게 딱 보이니까. 그럼 16년이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니은 틀렸고. 자, 제가 지금 왜 바로 선지로 넘어왔냐? 실전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리을이 이게 같이 있죠? 그럼 맞는 겁니다. 디귿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체류 외국인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요즘 피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실력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 5, 6년, 4, 5년 전에 비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디스하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봤을 때. 자,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애는 확인해달라. 다 감소했는지. 두 개밖에 없네. 감소, 증가. 좀 치졸하다 이거.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매년 합법 체류 외국인 범죄 건수는요. 이거 보네 이거. 얘가 이제 80 넣는지 봐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볼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얘가 80% 이상이면 얘는 뭐야? 20% 미만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이게 20% 미만인지를 보라는 거죠. 쉽죠? 4천 몇백 아래, 3,800 몇 아래, 5천 몇백 아래, 4천 몇백 아래, 4천 몇백 아래. 끝. 맞습니다. 14번 봅니다. 매칭형이고요. 한국, 일본, 미국, 벨기에 4개국에 10, 15, 20년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0년 대비 20년에 감소율. 여러분들은 증가율이 좀 익숙하죠. 감소율이 갑자기 가장 크다라고 물으면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실전에선 바로 이렇게 하겠는데 좀 정리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건 이제 해설하는 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B는요 157.4인데 0.4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웠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워도. (118도) 마찬가지입니다. D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해서 푸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시간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요렇게 판단을 하셔도 이런 거 이제 그 숫자 잘못 보는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감소율 59 감소량, 60 감소량, 51 감소량. 얘는 볼 거 없고 18밖에 감소 안 했고. 그럼 누가 지금 가장 클까요? 얘랑 얘는 비교하면 얘는 볼 필요가 없지. 왜? 감소량은 큰데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아지니까 B가 당연히 클 테니까. 얘네 둘 비교하는 겁니다. 9 증가했네. 59 10 나누면 18% 대략. 얘는 13 10%밖에 10%도 증가를 안 하는데 얘는 10% 이상 증가를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율이. 그 말은 무슨 뜻? B가 가장 크다. 누군데? 한국이요. 자, 그러면 선지가 일본이니까 일본 볼 필요 없고 여러분 미국, 벨기에 A씨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볼 필요 없겠죠. 이 보기를.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미국이 한국과 벨기에보다 높다. 한국은 B였습니다. 색칠된 정사각형. 사각형. 자,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얘가 미국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C가 어디 있어? C가 벨기에가 될 거거든. 그럼 맞잖아요. 벨기에 한국보다 미국이 높으니까. 그래서 색칠된 동그라미 A가 미국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16번. 굉장히 재밌게 생겼네, 표가. 옳은 거 일단 고르라고 하고요. 갑 자치구의 예산 내역인데 일단 총 예산 135억이 있는데 자치행정, 경제복지, 도시안전, 교육으로 나뉜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상한 UFO 같이 나중에 붙은 거는 이 호들은 뭐냐면 또 얘를 이렇게 쪼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그 각조는 딱 봐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보겠습니다. D1의 예산이 3억이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기억. 교육 분야 예산은 13억 원 이상이다. 자, 교육은 135억의 9%죠.
자, 그럼 여러분 135억의 10%는 얼마죠? 13.5억. 그럼 135억의 1%는 얼마야? 1.35억. 이 값이 뭐야? 교육의 예산이 되겠죠? 교육에 할당된. 근데 이거 여러분 계산하실 겁니까? 안 해도 되죠. 왜? 딱 봐도 13보다 작아져요. 12점 몇이 되니까. 따라서 13억 이상이 아닙니다. 자, C랑 D를 지금 묻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D1 사업의 예산이 3억인 걸 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거 D가 얘네 둘로 이루어진 거죠. 100%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얘는 얘는 얘 몇 배죠? 곱하기 3하면 69죠. 70이면 얘는 결국 3배 이상이라는 소리인데 대충 계산하면 9점 몇이 되겠지. 그럼 결국에 뭐야? D 예산은 12.x억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린 C만 보면 되는 거네요. C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2%입니다. 이렇게. C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 40% 하면 뭐 50, 한 4억 정도 되겠나요? 근데 2% 해주니까 뭐 한 56억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20%를 해주면요. 11.6억이 되겠죠. 근데 19%는 얘보다 작아요, 커요? 20%를 해줬는데 19%는 당연히 작겠죠. 따라서 12억보다 작으니까 C사업 예산은 D사업보다 작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총 예산에서 C는 어떻게 구해? 135 곱하기 42 곱하기 이게 더 빠르겠네. 이 괜히 각주에서 주어져서 이걸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네. D는요? 135 곱하기 19 곱하기 51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비교해 달라는 건데 공통된 거 지워주세요. 뭐만 남아? 이것만. 누가 더 커? D. 42와 51을 비교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더 깔끔해 보이네요. 자, 경제복지 분야 예산은요 30%예요. B사업, C사업 합친 것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같은 테두리, 즉 분모에 같이 있는 애들이죠. 같은 분모를 공유하니까 둘이 더해도 됩니다. 그냥 53% 맞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냐면 42에서 53을 곱하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50%로 보세요. 얘 50%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21%잖아. 퍼센트 곱이라고 당황할 거 없다 이 말이죠. 같은 숫자일 뿐입니다. 자, 그럼 뭐 3%에 해당하는 거 뭐 한 1, 2% 이렇게 우리가 한번 넉넉하게 더해준다 해도 22에서 23. 근데 경제복지는 30%잖아. 이거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고려 안 한 겁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거는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각 예산별의 대소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뭡니까? 경제복지는 얘네보다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옳습니다. 리을 답은 나왔어요. 3번인데 리을 그냥 보죠. 자, 도시안전 예산은 19%죠. 그럼 A2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 어떻게? 다 곱해야지 뭐. 자, 여러분 이거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50으로 보면 얘 절반 21이지. 근데 2%니까 그냥 한 20%라고 생각해 주자고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47%에 20%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20% 그냥 곱하세요. 그럼 뭐 대략 9.4% 되겠지. 어찌됐건 9%는 넘잖아, 확실한 건. 그럼 9%라만 봐도 9%라고만 봐도 3배는 27%인데 얘 19%잖아. 도시안전 3배 미만이라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자, 16번 봅니다. 고려시대 왕의 그 혼인 종류별 후비 수를 조사한 거래요.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거는 요행을 바랄 수가 없겠다. 다 해야겠다. 일단 계산하고 들어가 보죠. 이게 보다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거 그 가로를, 그러니까 빈 칸을 채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어도 되는지. 33, 36, 40, 50, 58, 62. 자, 67, 70, 75, 76, 78, 81, 86. 그 다음에 뭐야? 87, 5, 92. 네, 92가 되겠네요. 자, 또 이거 몽골 출신. 자, 2, 1, 1, 4, 9, 10, 14, 16, 18, 20, 22, 24, 4. 여긴 4명.
자, 마지막 몽골 출신. 얘는 좋네요. 여기서밖에 없으니까 1, 2, 3, 4, 5, 3. 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전체 조계온 후비 수는 종래온의 3배 이상. 이거 3배 하면 84니까 맞죠? 몽골 출신 후비 수가 가장 많은 충숙왕. 태조부터 경종까지 종래온 후비 수 6명이요. 문종부터 희종까지 후비수 2, 4, 5, 6 아닌데? 3번이 틀렸네. 8인데. 4번 태조의 후비수는요, 광종, 경종의 모두 합 7명. 4배는 28. 태조는 29. 태조가 왕건이죠? 맞아요. 경종의 종래혼 5명, 4명. 충수광의 몽골 출신 3명. 근데 좀 웃긴다. 뭐 후비면은 뭐 29명이 다 부인인 거야? 뭐 한 달 챌린지 하면 뭐 1일은 첫 번째 부인, 2일은 두 번째 부인.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12번밖에 못 만나는 거야? 아, 좀 장난 아니다. 무슨 29명을. 골 때리네. 아, 고려 재밌는 나라야. 네, 아무튼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후궁 개념이죠, 조선시대. 뭐 맨날 만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이제 딱 뭐랄까요, 대장은 중전이라고 하죠. 중전마마. 각국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정당 지지율이 A, B, C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합은 100이겠죠. 그럼 이제 그림과 조건에 근거할 때 선거구를 획정한다. 지금 발음 잘못한 거 아닙니다. 확정이랑 획정이랑 틀립니다. 이제 선거직 준비하시거나 이제 행정법 이런 거에서 이런 판례 많이 보신 분들은 획정과 확정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자, 보기 중에 비정당의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선출되는 선거구 획정 방법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묶었을 때 여기서 지지율 가장 높은 거,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뽑힌다라는 거죠. 자, 기억 봅니다. 가나바. 이거 좀 볼 필요도 없잖아. 170에 230이 되니까 이건 딱 봐도 A가 뽑히죠. 마자차. A는 110, B는 80, 120. C는 당연히 볼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커서. 그럼 B가 뽑히고. 다라아 70, 120, 70, 130. 얘도 B가 뽑히네. 사카타 50, 130. 얘도 B가 뽑히네요. 따라서 얘는 지금 3명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보냐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모두 B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답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B가 나온다는 것, 즉 4명이 뽑힌다는 거죠. 그럼 그게 정답이 되겠지. 5명은 없잖아. 선거구가 최대 4개니까. 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보겠습니다. 가마자. 얘 A가 180인데 A가 뽑히는데 그럼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얘가 그럼 정답이 될 테니까. 지금 이거 많아야 얘는 B가 3명이죠. 그럼 만약에 그러면 기억, 니은이 같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오답이 되겠죠. 절대로 피셋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피셋이란 시험 자체가 욕하고 싶은 시험은 맞는데 문제의 그 완성도는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입법고시는 좀 약간 이상해요. 좀 오타도 좀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행정고시 피셋은 진짜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만 보고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자, 가나바 봅니다. 가나바 볼 필요 없지. 이거 썼으니까 A 뽑혔죠? 얘도 볼 필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가나다 170. 얘는 A가 뽑히네.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가마자. 가마자 아까 이거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의심 조금은 해보면 돼요. 나바차 맞죠? 이거 160이죠 여러분. 그럼 얘 A 뽑히네. 그럼 딱 봐도 빌어 먹어도 2명입니다. 진짜 잘해봐야. 다라사 볼까요? 110, 140. 이거 맞죠? 여기도 A가 뽑히는데? 안 되잖아. 그 마바자 볼까요?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50. 얘도 A가 뽑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카타 볼까요? 40, 60, 80, 140. B가 뽑히긴 해. 그거 하나 더 봅니다. 나다바 150, 210. 얘 A 뽑혀. 얘도 죽었다 깨나도 빌어먹어야 두 개의 선거구에서 뽑히는 경우밖에 없겠죠. 결국 기억이 정답이었습니다. 18번 봅니다. 계산 문제네요, 얘는. 자, 대학생, 재학생이랑 재직 교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표 2에는 법정 필요교원 산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까요? 대학별로 그 교원수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원해야 할 교원수가 많은 대학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A는 900명이니까 여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원이 44명. 이게 결국에 뭐야? 90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900명 이상의 재학생 수를 현재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재학생은 900명이니까. 따라서 A는 충원해야 될 교원 수가 0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서니까 당연히 맨 뒤가 A가 돼야겠죠. 1, 4번은 지울 수 있습니다. 자, B 보죠. 3만 명이네. 여기죠. 여러분 얘는 그냥 나눠봅니다. 나누는 게 편하겠다. 재학생은 19로. 근데 여러분 여기 20으로 보면 1500명이죠. 크긴 할 겁니다. 19니까. 근데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따라서 1500, 1600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요걸 빼주는 거죠. 현재 교원수니까. 왜 우리는 충원 교원수를 궁금해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240에서 맞나? 240. 그 다음에 340. 요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된다.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서 범위로 난 겁니다. C 볼까요? C는 여기 있네. 얘는 그냥 곱하자. 재직교원을. 아니 그냥 나눌까요 여러분? 나눠지니까요. 자 그럼 됩니다. 1330을 2로 나누는 거죠. 0 공통이니까 26, 12, 26, 12 이거 맞나요? 맞죠? 그럼 현재 교원이 450명이니까 충원해야 될 교원 수는 215명이 되죠. 그럼 얘 천장에 얘 하단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BC 순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D도 그럼 구해야지 뭐. D도 뭐 구하면 되는데 어려운 거 없어서 4천이 여기 해당하는 거죠. 이거 그냥 나눠지잖아요. 200명 아니에요? 그럼 교원수 충원 70. 다 됐습니다. 그럼 BC 네, BC 순서로 된 거 2번이 정답이네. 네. 저 2까지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누면 이제 900명이거든요. 그럼 재직 교원수 860이니까 40명 충원하니까 맞죠. 정답은 2번 BC D, E,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번 봅니다. 보고서 문제고 옳은 거 보겠습니다. 자, 기억. 조사 대상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평균값이 경기도가 서울시의 1.1배 이상 66.5죠. 경기도 743이죠. 얘 10% 뭐야? 6.65.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해설하는 거니까 쓰는 거지 이건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더하는 것까지. 소수점 필요합니까? 아니요. 죽었다 깨어나도 74는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기도는 74니까 1.1배 이상이. 실내 라동농도 평균값이 클수록 중앙값도 크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찾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어디부터 한번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까지. 예, 증가합니다. 또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서 여기? 네. 48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여기서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58에 61. 근데 48에 41로 중앙값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죠. 디귿. 조사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실내 라돈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 그래서 그 비율이 5% 이상인 행정구역을 물어봤는데 일단 권고 기준치를 우리가 못 봤죠 아까. 여기 있네. 200 이하. 그러면 지금 문제표에서 초과는 당연히 권고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죠. 얘네들이 근데 몇 프로? 5%. 5% 되는 거 확인해 봅니다. 이거 안 돼. 얘는 안 되지. 500으로만 봐도 5%인데. 얘는 10% 넘고요. 얘도 700으로 봐도 5%는 35니까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 500으로 봐도 5% 25%니까 얘는 10% 넘고, 얘도 맞고, 얘 700
얘는 뭐야? 전라남도? 570. 아, 얘는 600으로 봐도 5%가 30이니까 맞죠. 얘도 맞고, 얘는 안 되고, 제주도도 맞죠. 8% 가까이. 1, 2, 3, 4, 5, 6, 7, 8, 9. 9개 맞습니다. 9곳. 뭐, 끝났나? 아, 3개밖에 없구나.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계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5% 이상인지 초과를 하는지 빠르게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뭐 제주도를 예를 들면 154분의 11인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서 150분의 11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15분의 1을 떠올렸죠. 15분의 1은 분수의 소수편에서 6.67%, 6.7%에 해당합니다. 왜? 얘가 150분의 10으로 따진다면 약분하면 15분의 1이니까. 근데 150분의 11은 그거보다 약간 크겠지. 중요한 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미 15분의 1만 봐도 5%를 넘는 6.7%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20번 볼게요. 자, 이 공시체 시험인데 그 표랑 판정 기준이 있어요.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정 결과를 따져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시다. 문제에서. 자, 시험체 강도의 평균은요,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초과인 경우,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그때 가서 유형별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A 봅니다. 이거 평균 얘보다 크려면 얘 평균이니까 곱하기 3 해야 되니까 72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얘 합이. 20, 20, 49죠. 71이고 소수점 더하면 72.6인가? 어쨌든 넘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합격. 강도는요? 여기죠. 35 이하니까. 여기 빼주면 20.5, 20.5인데 다 20.5 넘죠. 합격입니다. 니은. 아니 나. 얘는 35 조심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마 함정 노린 것 같은데 얘는 아직도 여기입니다. 31.5 확인해 봅니다. 다 넘죠. 자, 평균 구합니다. 곱하기 3하면 105죠. 얘 더한 값이 다 105인가 확인해 봅니다. 32, 37, 72, 103. 소수점 1.7, 2.3. 좀 치졸하긴 한데 105.3이 나와서 결국 나도 합격. 다 봅니다. 요거 45니까 35 초과하죠. 얘 90%는 뭐가 되죠? 왜 계산이 안 돼 갑자기? 응? 4. 나 왜 이래? 잠시만요. 45에서 10%를 빼는 거니까 4.5잖아요. 40.5 메가파스칼이죠. 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체 1은 40.3으로 이 기준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 말은 이제 평균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다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만족해야 합격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번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참고로 그 2019년 시행된 민경채가 시행된 2011년 이래로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메뉴가 있네. 그래서 2017년 제공 횟수랑 갑자기 만족도가 나오는데 조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하대요. 18년도에 G가 추가되고 19년도에 H가 추가되고 요런 거 이제. 자, 그러면 일단 17년도 만족도를 이용해서 18년도에 그 제공 횟수를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좀 이제 두꺼운 숫자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7이면 10% 증가하나? 얘 10% 쉽지. 여러분 제가 여기다 쓰는 거는요, 18년도에 제공한 횟수입니다. 70점대는 여기지. 동일하니까 50점대는요 20%. 이게 20%는 9건이니까 36. 얘는 그대로 70점대니까. 얘는 60점대니까 10% 감소하죠. 36, 60. 자, 그러면요 차이값을 봅니다. 이걸 다 더하지 마세요. 플러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죠. 현재 여기까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 근데 뭐래? 얘네 다 더한 게 25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9는 어떻게 할 건데? 사라져? 아니죠. 얘를 누가 커버합니까? 바로 G가 커버합니다. 여기다 헷갈리니까 G 쓸게요. 그럼 얘 2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년 만족도로 19년 제공 횟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 똑같습니다. 35점. 100% 감소는 없어지는 거예요. 30. 얘는 10% 감소. 6이니까 54. 얘는 그대로. 자, 여기다 H 써줍니다. 왜? H가 추가되니까.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나옵니다. H가. 이 36이랑 감소한 이거 6 하면 42.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제 1, 2, 3, 4, 5는 프리패스입니다. 고속도로예요. 자, 제공 횟수 증가 메뉴는 1개라고 했는데 17년 대비. 자, A 증가했고요. 맞네요.
여러분 G라고 하지 마세요. H라고 하지 말고 얘네들은 2017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메뉴니까. 9 맞고 42 맞고 메뉴 2의 제공 횟수는요 36, A는 44. 틀렸습니다. 적습니다. 자, 뭐 5번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거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 되니까.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많네요. 일단은 17년, 18년에 뭐 A, B 기업이 갑 회사에 납품한 엔진과 변속기에 관한 자료임을 파악을 하고 옳은 건데요. 자, 그림 1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각 회사가 납품받은 엔진 변속기 합입니다. 10,000개, 15,000. 여기 이제 엔진 변속기가 따로 있다는 거죠. 뭐 아직 개수는 모르고. 자, 2번. 18년도에 기업별 엔진 변속기. 그러니까 이제 18년도에는 A가 엔진 변속기 합쳐서 10,000개, B가 5,000개를 넣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야? 연도별 엔진과 변속기 납품 개수 비율. 18년도 볼까요? 30, 70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A를 이렇게 쓰고, 여기가 좀 칸이 많으니까 여기다 쓰자. A 해가지고 이제 엔진이 그럼 몇 개야? 30%니까 3,000개. 변이 7,000개 맞나요? 이렇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뭐가 돼? P가 되겠지 당연히. B는 여기다 좀 칸이 부족하네. 여기다 쓸게요. N이 그럼 몇 개죠? P는 아직 모르는구나. 일단 이렇게 써두고 헷갈리니까. 자, 근데 각주 좀 보겠습니다. 각주가 또 많아.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갑 회사가 A, B 합쳐서 기업에다 받은 거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엔진과 변속기는 7,500, 여기도 5,000, 5,000씩 가져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각주에 의하면 17년에 A만 공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50대 50. A가 17년도에 10,000개를 해야 되는데 5,000, 5,000이니까. 따라서 요거 N 변 모두 5,000. 여기도 나옵니다. 7,500이죠. N 3,000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4,500이 돼야 됩니다. 둘이 합쳐서 7,500 돼야 되니까 변은요? 예, 500 됩니다. 자, 됐어요. 그 마지막 자료가 이렇게 많아. 납품 단가가 이렇게 있어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A기업 엔진 납품 개수는 18년에 17, 3,000, 5,000, 5분의 3이네. 60%. 틀렸습니다. B기업은 변속기 납품이 엔진 4,500분의 500이잖아. 59, 45, 9분의 1. 틀렸어요. 이 12.5가 왜 나왔는지 분명 또 생각해 볼 부분인데, 여러분 분수의 소수편에 의하면 정확하게 12.5%로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뭐였죠? 정확한 계산은 9분의 1이었죠. 요거 실수를 유발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 11.1%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왜? 9분의 1이 11.1111이니까. 자, 갑 자동차가 납품받은 엔진과 변속기 납품액 합. 이건 이제 따로따로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엔진과 변속기가 개수가 똑같아. 7,500과 5,000으로.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 둘이 납품 단가 곱하기 5,000 곱하기 7,500. 근데 5,000과 7,500을 무식하게 곱하지 말고 2,500으로 나누면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180의 2는 얼마야? 17년도에는 360만 원.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냥 수치만 보자고. 납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165잖아요. 곱하기 3하면 그렇죠. 495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봅니다. 몇 증가해? 135. 30% 이상 증가했어요? 네. 왜? 얘 30%는 108이니까.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 4번. 갑 자동차 회사가 납품받은 변속기 납품 개수는 2018년에 17년에 2배 이상이다. 무슨 소리죠? 변속기 5,000개 7,500개인데? 틀렸죠. 2018년 AB 기업의 엔진 납품액의 합은요? 요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90을 곱해야겠죠. 나 아까 개수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7,500개로. 근데 왜 이런 문제를 냈지? 75 곱하기 7,500. 이거 약분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겠죠. 얘가 누구? 엔진. 얘가 변속기. 엔진이 크잖아요. 틀렸습니다. 좀 약간 당황스러운 문제네요.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A부터 F까지 행정동으로 구성된 갑시의 자치구 개편 및 전후 자치구 현황이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1이 인접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이제 맞춰봐라, 묶어봐라, 만들어봐라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로만 채우면 이 문제는 또 프리패스겠죠. 사실 가로 채우는 게 전부니까. 봅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 보면 자, B를 봐야 돼요. 자, A랑 인접한 게 B랑 D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A랑 같은 자치구가 B 또는 D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B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B라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B가 가라면, 자, C는 누구랑 만나야 되나요? C는 누구랑 만나죠? B는 이제 넘어갔고 F는 다였죠. 넘어갔고 그럼 E랑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E가 나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이제 DF 즉 D가 다가 되는지 확인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D는 F랑 만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B는요, A는요 B가 아니라 D랑 같은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B랑 E를 살펴봐야겠죠. E랑 F는 만나나요? E는 F랑 인접하고 이렇게 인접하죠. 자, 그럼 이제 B를 볼게요. B는요 A랑 인접하고 C, D, E랑 다 인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를 보지 말고 E랑 F를 먼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F랑 E가 같다면 다가 됩니다. 그럼 뭐만 남죠? BC만 남죠. 그럼 BC가 만나야 돼요. B는 C랑 만나고요, C도 B랑 만납니다.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나가 되고요, 얘가 가가 되고 얘가 다가 됩니다. 헷갈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다. 자, 개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행정동이 하나의 자치고. 그래서 지금 라마로 나뉘는 거죠. 자, 라를 일단은 D를 볼게요. D는요 A, B, E 세 개를 만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E는요 D랑 자치구가 달라. 근데 개편후 자치구가 하나의 자치구의 세 개의 행정동이라며 그러면 D 입장에서 반드시 A, B랑 같은 행정 자치구여야만, 그러니까 자치구여야만 이 문제의 조건에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A랑 B도 라. 그럼 다 끝났네. 마. 자, 이제 고속도로 탑시다. 1번. 자치구 개편전 행정 2는요 다 맞고요. 자치구 개편후 행정동 C와 E는 같은 구 C, E, 마 맞아요. 개편 전에 자치구 가의 인구가 나의 인구보다 많다. 가는요 3000, 나는 3500. 틀렸는데 3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4, 5도 해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4번 봅니다. 요거는 상황 판단에 나올 문제가 왜 자료 해석에 나왔어? 엄밀히 말하면 얘는 상황 판단 문제입니다. 근데 또 이걸 또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꼭 자료 해석에서 이 상황 판단형 문제거든요. 뭐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든 간에 납득이 가게끔 해명을 하는 애들이라. 그리고 뭐 굳이 해명 안 해도 배째라식이라서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따라야죠 뭐. 일단은 체육대회 지금 결승전인 것 같은데 중간 경기 결과가 있고 이긴 팀이 얘네들이래요. 음영으로. 네, 배점표로 볼게요. 그렇다네. 어우, 뭐 각주도 이렇게 많아. 별거 없는데 꼭 이게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긴장이 되죠. 우승, 준우승. 동일한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야 피센 문제니까. 단체 줄넘기 종목 이제 순위로 그 동점자를 가려낸다 라는 것 같고, 무승부 없고. 자, 1번 봅니다. 남은 경기 상관없이 법무팀 종합 우승할 수 없다. 자, 법무 다 3, 4등이네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승을 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얘는 좀 쉽게 넘어갔는데, 재무팀이 남은 경기 중에서 두 종목에서 이기더라도 기획팀이 종합 우승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좀 여기다 좀 칸을 좀 써줘야겠네. 이면지를 좀 써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재무팀이요 지금 현재 3개에 걸쳐 있거든요. 그럼 3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줄이라고 할게요. 줄이랑 족구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요 줄넘기랑 피구 이기는 경우, 세 번째 족구랑 피구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일 때 여기 지금 계산되는 건 이제 재무팀의 점수가 되겠죠. 볼게요. 자, 줄족이면 210점입니다. 여기선 진다는 소리죠. 270. 여기서 지금 그 290이 됩니다. 자, 줄피
족피. 줄피. 헷갈려. 자, 줄피는 210점. 여기서 2등. 270. 똑같은데? 하긴 맞네. 줄족, 줄피. 120, 90, 90이니까 맞네요. 맞네. 3번. 족피. 족피는 달라지겠죠. 자, 180. 단체 중에 80, 260, 280점. 현재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에서 이기더라도 기획팀이 종합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경우 기획팀의 점수를 보면 되겠지. 그럼 줄족을 볼게요. 줄족. 그럼 기획팀은 둘 다 2등이네. 140점. 여기서는 이미 나왔고 170점. 그럼 이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기냐 지냐. 그럼 뭐 두 가지로 나뉘어도 170 아닌, 그러니까 230이거나 210점이거나 요렇게. 줄피가 이기는 경우 볼게요. 줄피. 자, 이렇게 이기면 기획팀은 이제 2등이니까 80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긴 거죠. 왜? 재무가 졌으니까. 두 종목 이긴 경우니까. 그러면 기획이 여기서 지니까 80점, 90점 획득해서 170점. 여기서 이제 3, 4위 했으니까 200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260이거나 240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족피 봅니다. 족피에서 지금 이겼으니까 기획팀 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2등이고 얘는 일찌감치 3, 4등이었으니까 90점. 자, 그리고 제기차기는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재무팀 졌으니까 단체 전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120점이죠. 따라서 다시 120, 60, 180점. 그 다음에 210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270이 될 수도 있고 250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점수가 좀 낮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줄족. 자, 이게 재무팀이 이겼으니까 기획팀 여기서 준우승, 여기서도 준우승. 자, 140점. 여기서 이제 170점. 맞네요. 네, 230, 210.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획팀 점수거든요. 이길 수 없죠. 네. 지금 얘가 이제 아슬아슬한데 280이라 어쨌든 재무팀이 기획팀이 종합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3번. 기획팀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졌다. 그럼 당연히 재무팀이 종합 우승 하겠죠. 지고 졌다는 거는 얘가 1등 했다는 거니까. 즉 줄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줄족이니까 210점. 여기서 얘 져도 270점. 여기서 뭐 해도 290점. 290점인 거죠. 이기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은 어떻게 되죠? 320점. 근데 얘네보다도 높은 점수 있어요? 일단 법무팀이 일찌감치 지금 꼴등이고, 그 다음에 인사팀이 결승에 올라간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도 안 되죠. 인사팀이 여기서 이겼다고 해도 안 돼요. 점수가. 재무팀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졌다면, 모두 지면 어떻게 돼요? 2등, 2등, 2등이니까 120, 200점. 여기서 220점인가? 맞죠? 네, 220점. 모두 지면 220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획팀은 몇 점일까? 기획팀은 1등 120, 90, 210, 얘 240.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300점이거나 280점이거나. 자, 법무팀은 여전히 볼 거 없으니까, 기획팀도 볼 거 없어요. 얘 1등이니까. 그러면 인사팀 봅니다. 인사팀은요 40점, 70점. 아까 뭐래? 재무팀이 졌다고 했죠. 그럼 인사가 이긴 거네. 그럼 160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나뉩니다. 인사팀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럼 결과에 따라서 몇 점이 나오냐면 220점과 200점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지금 재무팀은 모두 지면 220점인데 얘는 상관없고 얘가 지금 동률이죠. 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보면 단체 줄넘기로 따져야겠죠. 줄넘기에서 누가 더 순위가 높죠? 재무가 인사보다 높죠. 따라서 재무가 무조건 준우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맞죠. 인사팀이 모든 경기에서 이겨도 90점, 90점, 150점이고 이거 둘이 더하면 70점이니까 220이거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재무팀이 모두 줘도 220이거든. 절대 우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25번 봅니다. 뭐가 이렇게 또 많아 얘는. 수송량인데 물류센터까지. 옳지 않은 거. 행렬 비슷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넘어선 안, 그러니까 요거는 최소한 요구해야 되고 얘는 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지? 500을 넘으면 안 되니까 최대 200이 가능한데 얘는 최소 400이야. 그럼 얘는 200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얘는 확정이네요. 그 다음에 대구도 200이 최소한 돼야 되고 얘도 이제 150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둘이 더하면 350에 550이니까 얘는 50개의 여유가 있네.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수송비용은 뭐 수송량이랑 개당 수송비용이겠죠. 그림을 좀 볼게요. 공장이 있는데 구미에서 서울 가는데 한 개에 7,000원, 부산 가는데 5,000원, 대구가 2,000원 요런 식인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청주에서 부산까지의 수송량 200개 맞죠? 총 수송 비용을 최소화할 때 구미에서 광주까지의 수송량 당연하죠. 이게 최소 요구량이니까 여기까지가 최소 금액이 되겠죠. 그럼 최대 얼마까지? 200까지 가능하겠죠. 그렇지,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총 수송 비용의 최소 금액을 안 물어볼 수가 없지. 그럼 구하면 됩니다. 좀 짜증나긴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숫자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자, 구미 같은 경우는 부산, 대구, 광주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부산이 200인데 구미에서 부산까지 얼마죠? 5,000원입니다. 자, 대구는요? 같이 묶을 걸 그랬다. 2,000원.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하면 200 곱하기 7이잖아요. 결합법칙에 의해서. 그럼 1,400, 140만 원이네. 왜냐면 1,000원이잖아, 단위가. 140만 원입니다. 마지막 광주. 150에 구미, 광주까지 3,000원? 45만 원이네. 그럼 구미는 지금 185만 원 나왔어요. 자, 이제 청주 볼까요? 청주는 더 간단해졌습니다. 왜 00이라 서울, 부산만 보면 되니까. 서울에서 4,000원 걸리고 120만원, 부산에서 200개인데 2,000원밖에 안 되네. 40만원. 160입니다. 청주는. 마지막 덕평 봅니다. 덕평은 더 편한 게 서울밖에 없어서 2,000원, 60만원. 다 더하면 얼마죠? 220에 405. 405만원 맞습니다. 자, 구미에서 서울까지의 개당 수송비용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증가해도 총 수송비의 최소 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맞죠? 왜? 금액을 얼마나 올리든 수송량이 0이라서 수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구미 공장의 최대 공급량이 600에서 550으로 줄어들면 이게 550일 때 총 최소 금액도 감소하느냐? 총 수송 비용의 최소 금액 감소할까요? 아니요. 왜냐면 얘가 줄어도 여러분 200, 200, 150 하면 550을 충족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소 금액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린 거예요. 얘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분명히 줄어들 테니까 조금이라도 어딘가 분명히 그러면 총 수송 비용 최소 금액도 줄어들겠지라는 함정에 그런 좀 유발한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5번까지 맞고요. 자, 여기까지 2019년도 시행되었던 민경채 자료에서 기출을 해설을 이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대급이라 이렇게 시간도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23분 정도 걸렸는데 다른 민경채 연도는 이렇게까지 걸리진 않는데 어찌됐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